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10월 13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S&P 500하고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은 정말 강합니다. 반면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태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주식 이야기로는 삼성전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진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진입이 목전에 있고요. S&P와 다우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은 1.13%, S&P 500은 1.11%, 다우는 1.21% 상승하였습니다. 연간 상승률은 나스닥 22.19%, S&P 500 21.91%, 다우는 13.73%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나스닥은 이제 1.76%밖에 안 남았고요. S&P 500하고 다우는 금요일에 신고가로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6.02% 하락, 코스피는 5.55% 상승, 다우존스는 32.22%, 나스닥은 45.08%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경제 지표로는 한국 시간 목요일 저녁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 발표하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 이외엔 특이한 것 없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도래했는데요. 반도체주의 ASML의 16일 발표가 향후 반도체주들, AI주죠. 그런 주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주목이 됩니다. 함께 투자를 시작한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적립식 계좌는 현재 13.14%, 목돈 계좌는 현재 주식 비중이 70%이고 달러 총자산으로 계산 시 19.27% 수익 중이고 환율하고 예수금, 이자가 배당금 등을 합한 원화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까지 27.48%입니다. 목돈 계좌의 목표 매수 매도가는 변동 없습니다. 저번 8월 초에 88.03달러에 매수한 것이 105.64달러에 매도될 수 있으니 105.64달러에 매도 예약 주문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식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간판 국민주가 어쩌다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비중 2년 만에 최저,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지난달 국내 증시 시가총액 비중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서 시가총액 비중은 18.61%고 우선주하고 합할 때 20.72%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삼성전자의 비중이 결국 그 전체에서 20%나 달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소기업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 되는데요. 걱정입니다. 최근 맥커리가 삼성전자를 sickly semicon giant, 즉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였습니다. 그래서 6만 전자가 깨지면서 결국은 2020년 5년 전 주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만 보더라도 반도체 경쟁사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유명한 잘 나가는 엔비디아는 제껴두고라도요. 최근 1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3개의 그 반도체 기업의 주식 가격인데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3.93%, SK하이닉스는 약 50% 상승이고 TSMC는 107%나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의 수요가
AI 등 때문에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전 세계의 반도체 주가 전부 다 헐헐 날고 있는데 우리의 삼성전자는 뭐 마이너스 14%니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는 삼성전자 매출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는 연평균 17.6%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은 거의 제자리예요. 박스 안에 원화 베이스가 아닌 달러 베이스로 그 달러 베이스가 이제 진한 붉은 선인데요. 수출 기업인이 달러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달러로는 1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10년간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고 매스컴에서 접하던 것하고는 이제 다르죠. 즉 삼성전자는 최근 나빠진 게 아니고 나빠지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희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의 그릇 차이라고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자식 키우는 것하고 회사의 직원 다루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은 잘하는 것을 부모한테 칭찬 들었을 때가 가장 성취욕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칭찬, 그 다음에 어프리시에이션 해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칭찬하고 보너스가 과거에 두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회장한테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허리가 저절로 반이 구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무원이라는 말이 있다 합니다. 잊어버리셨죠? 삼무원이 뭔지. 공무원을 빗대서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직원을 삼무원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즉 자기 할 일만 하고 다른 일은 되든 안 되든 관심 없고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회장이 그 나쁜 곳에 갔다 왔잖아요. 그 뭐 감방 뭐 이런 데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안 갔다 왔나요? 결국은 회장의 그릇하고 자질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향후에는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너가 운영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기업은 이사회에서 창업자를 해고시키잖아요. 애플이 과거에 스티브 잡스를 해고했죠. 그런데 우리는 오너는 거의 왕 수준이잖아요. 그 말은 왕이 만약 시원치 않으면 왕이 바뀌기 전까지는 돌리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전 감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지금부터 잘하면 10년 뒤에 바뀔죠. 자, 우선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뭐 공대 출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알려진 경험적 법칙인데요.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제시한 개념이랍니다. 이 법칙은 반도체 칩에 그 집적되는 그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즉 2년에 2배로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무어의 법칙은 이제 물리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거의 원자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더 이상 집적도를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기술하고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 모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아마 그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새로운 기술하고 접근 방식이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HBM, 파운드리
뭐 이런 이야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 칩의 트랜지스터 수를 대신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에 뒤처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 SK 하이닉스의 연구원들은 HBM을 만들 수 있고 삼성전자는 못 만들었을까요? 저의 추측으로는 최근에 몇 년간 삼성전자의 세컨맨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유명한 왜 진대지 씨 같은 분이 있잖아요. 공대 계통의 임원진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문과 계통의 임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기술자들이 푸대접받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득세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누가 임명했나요? 오너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죠.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1위에 도취하여 고객사와 납품 업체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과거에 그래픽 카드만 하는 조그만 회사라고 무시하고 삼성전자에 뭐 부탁을 했을 때 찬바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금 빨리 만회하려면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납품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현재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한테 그 과거에 마음의 상처를 매우 심하게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향후 저희를 또 우울하게 만드는 거는 금년에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겼지 않습니까? 성과급 주는데 직원들에게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쇄신하여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나라 노조 강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잘해낼 수 있을지 지금은 노조가 약하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언젠간 노조가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또 하나 불행한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후진 행태와 국민들의 정서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칩은 최근에는 첨단 무기 등에 쓰일 수가 있어서 모든 국가가 나서서 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인텔에 85억 달러나 지원하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뭐 거의 공기업 수준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완벽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 산업, 즉 뭐 반도체, 2차전 디스플레이 전부 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제로입니다. 아마 지원했다가는 정치권하고 국민들이 왜 부자들 돈 밀어주냐고 난리치겠죠. 반면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더 황당합니다. 데일리 중앙의 기사인데요. 즉 정부는 기업을 키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집값을 올리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우나 좌파 정권이나 다 똑같으리라 예상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우리나라에서는 표가 떨어지니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부 가난해지는 구조이니 절대 집값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돈 가지고 다 집 사는 사람 없죠. 즉 대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결국은 거의 70, 50, 60, 그러니까 한 70조 되는 돈이 정책 대출입니다. 주택 도시기금 정책 무기지. 그러니까 70조란 돈 이 중에 뭐 제가 보기에 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기업에 썼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또 대출 갚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대출 갚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권 문제도 되고 또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춰야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은 금리가 높고 우리는 금리가 낮으니 달러가 빠져나가는 시나리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달러 자산,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셔야지만 위험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의 수익으로 10년에 6배, 20년에 약 35배, 30년에 약 200배, 즉 1억으로 30년 뒤에 200억 만드시고 행복을 즐기세요. 예,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